다연아, 우리 가족이잖아. 3년 만에 울린 전화 속 목소리. 전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빚더미에 앉아 이혼당하고 딸까지 빼앗겼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더니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요? 손에 쥔 낡은 황동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신 3번 창고 열쇠.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열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분식 포차에서 시작해서 5천만 원 빚더미까지 떨어졌던 제가 어떻게 다시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그들에게 어떻게 맞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평일 저녁 8시.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을 시작했죠. 화면에 뜬 번호는 생소했어요.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번호들이 그렇듯 말이죠. 여보세요? 다연아, 나야. 서윤 외할머니야. 윤숙자.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죠.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아, 어머님. 우리 가족이잖아. 서윤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얼굴 좀 보자. 가족. 그 단어가 마음 어딘가를 콕 찌르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식탁 위 황동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주신 것. 3번 창고 열쇠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뭘 여는 열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을 주시니까. 갑자기라니. 우리가 남인가? 서윤이가 10살이야.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핸드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윤숙자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따뜻한 말 속에 가시를 숨기는 분이죠. 제가 무너져 있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더니 지금에 와서 가족이라니요.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말이 어때? 서윤이랑 같이 갈게.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황동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시장에서 작은 포차를 운영하셨거든요.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왜 마지막에 저한테 주셨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싱크대 옆에 놓인 낡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요리 레시피들. 그 중에서도 대파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었죠. 대파는 기름이자 향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특별히 강조하신 문장 같았어요. 냉장고 문에 붙은 외상장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예전 포차 시절 단골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거든요. 김순자 아주머니는 생신날 짜장면 서비스, 이철수 아저씨는 딸 결혼식 날 축의금 받고 무료 안주. 그런 메모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윤숙자가 보낸 메시지였죠. 서윤이 사진이야. 많이 컸지? 10살 서윤의 모습이 화면에 떴어요. 제 얼굴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순간 황동 열쇠가 유리잔에 부딪히며 짤그랑 소리를 냈어요. 묘하게 불안한 소리였죠. 마치 뭔가 시작될 거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2014년 봄이었어요. 박민재와 결혼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윤숙자 어머님, 시누이 나경이. 처음엔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부지런할 줄 몰랐네. 윤숙자가 제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말씀하셨죠. 다연이 덕분에 우리 집이 살 것 같아.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따뜻한 어머니가 생긴 기분이었죠. 시장에서 운영하던 작은 포차도 순조로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저녁엔 손님 받고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단골들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뿌듯했거든요. 2015년에 서윤이가 태어났죠. 그 작고 포근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해요. 윤숙자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서윤이 할머니 닮았네. 어머님, 무릎 수술비 걱정 마세요. 2016년 겨울, 저는 포차 매출로 모은 돈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경이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보증 좀 서주면 안 될까? 가족인데 뭘 그래. 2017년 여름의 일이에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가족이 꿈을 이루는 걸 도와준다는 게요. 그 무렵 포차에서 반찬 배달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새벽에 만든 밑반찬을 오후에 배달하는 거죠. 다연이 참 똑똑해. 박민재가 칭찬해줬어요. 우리 사위 덕분에 산다니까. 윤숙자도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2018년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명절마다 전 부치고 생신마다 선물 챙기고 서윤이는 쑥쑥 자라고 사업도 잘 되고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우리 사위라는 말 대신 우리 며느리 덕에 산다는 말을 더 자주 들었거든요. 처음엔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엔 뭔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박민재도 집에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다연아, 힘들면 말해. 그런 말은 하지만 정작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 기분 상하실까봐 걱정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경이는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어요. 언니 요리하는 모습 좀 찍어도 될까? 내 채널에 올릴 건데.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일상이 누군가의 콘텐츠가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전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몰랐죠.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2020년 11월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3시에 울린 전화벨. 다연 씨, 공유 주방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뛰어가서 본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죠. 제가 3년간 쌓아온 모든 게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냉동고, 조리도구, 완제품들. 검게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보험 처리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장 다음 주에 납품해야 할 물량이 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주요 납품처 중 한 곳이 대금을 주지 않았어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2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죠. 3개월간 애써 만든 매출이었는데요. 그리고 나경이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보증선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로 저 카드 결제하고 또 다른 카드로 이자를 막고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와 씨름했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다연아, 우리 당분간 분리해서 지내자. 박민재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서윤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분리라니 무슨 말이야? 너도 알잖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정리될 때까지만. 그렇게 서윤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 왜 못 가? 하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달 후 우편함에서 발견한 이혼 서류. 박민재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더라고요. 양육권도 면접교섭권도 모두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혼자서 빚더미에 앉아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니 윤숙자나 나경이로부터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카드 회사와 채권자들 전화만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어느 날은 현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살 돈도 없더라고요. 집에서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낡은 외상장을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포차 단골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김순자 아주머니, 이철수 아저씨, 박영희 이모님. 그분들은 제가 어려울 때도 안부를 물어주셨거든요. 혹시 이분들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그냥 핸드폰 화면을 끄고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21년 봄이었어요.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죠.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다연 씨, 윤치수입니다. 윤치수.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은퇴한 회계사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안부가 궁금했는데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작년 여름에 제가 길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다연 씨가 부축해 주시고 죽까지 끓여 주셨어요. 아, 기억났어요. 더운 여름날 윤치수가 어지러워 하시길래 집으로 모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간단한 죽 한 그릇 끓여드린 게 전부였는데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요새 다연 씨 소식이 안 좋다고 들어서 부끄러웠어요. 동네에 제 사정이 다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좀 힘들어서요. 윤치수가 제 상황을 쭉 들어보시더니 장부를 보자고 하셨어요. 회계사였거든요. 한번 봐드릴게요. 낡은 장부를 꺼내자 윤치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망한 사업 장부가 아니에요. 고객 명부죠. 네. 보세요. 이렇게 세세한 기념일까지 적혀 있잖아요. 김순자님 생신, 이철수님 딸 결혼식.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아세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옛날 기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최한별이라는 24살 청년이었죠. 예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애였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기억나세요? 한별아. 너 어떻게 여길? 예전에 비 오는 날 누나가 국물 한 그릇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한별이는 지금 프리랜서로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나, 요즘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줘? 너도 바쁠 텐데. 누나가 예전에 만드신 밑반찬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름 회복은 신선식보다는 상온에서 오래 보관되는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윤치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유통기한이 길고 배송이 쉬운 상품으로 가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문득 아버지 열쇠가 떠올랐어요. 혹시 시장 3번 창고 가보실래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황동 열쇠를 손에 쥐고 3번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먼지가 풀풀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있던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동 오일 프레스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쓰시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두꺼운 레시피 노트도 발견했죠. 노트를 펼쳐보니 대파에 관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대파는 기름이자 향이다. 파 기름을 제대로 내리면 어떤 요리든 살릴 수 있다.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이었어요. 이거예요. 한별이 눈을 반짝였어요. 대파기름.
요즘 홈쿡족들한테 완전 인기 아이템이거든요. 윤치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원가도 합리적이고 보관도 쉽겠네요. 해볼 만한 아이템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신 열쇠가 진짜 문을 연 기분이었어요. 2022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대파 기름 개발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노트에 적힌 대파는 기름이자 향이다는 문장을 철학으로 삼았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대파를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우려내야 할지, 기름의 산패를 어떻게 방지할지. 실패작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냄새가 너무 강해요. 한별이가 시제품을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럼 온도를 낮춰볼까? 아니면 대파를 미리 데쳐서 쓴맛을 빼보세요. 윤치수의 제안이었어요.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어요. 은은한 대파 향에 고소한 기름 맛이 어우러진 거죠. 아버지 노트대로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맛이 살아났어요.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야죠. 한별이가 말했어요. 샵 플랫폼이랑 톡 채널 세팅할게요. 마켓플레이스 입점도 신청하고요. 윤치수는 원가와 현금 흐름을 꼼꼼히 계산해 주셨어요. 병당 원가가 2,500원 정도 나오네요. 5,900원에 판매하면 적정 마진이 나올 것 같아요. 첫 출시를 앞두고 장부의 단골들에게 시음 세트를 보냈어요. 예전 기념일 메모를 보고 손글씨로 안부 인사를 적어서요. 김순자 아주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새로운 제품 맛보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연아, 이거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김순자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볶음밥에 넣으니까 맛이 완전 달라져요. 이철수 아저씨도 좋아하셨고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첫 달에 500병, 두 번째 달에 1200병. 2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상표 등록도 해야겠어요. 윤치수가 제안했어요. 열쇠 대파 기름은 어때요? 아버님 열쇠에서 시작된 이야기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상표를 등록하고 병 라벨에 작은 황동 열쇠 아이콘도 넣었죠. 아버지를 기억하는 의미로요. 6개월 후엔 월 7,000병을 팔고 있었어요. 온라인 리뷰도 쌓이고 재구매율도 높았고요. 이런 제품을 기다렸어요. 한 번 써보면 없으면 안 되는 맛이에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2024년 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가도 될까요? 떨리더라고요. 당연히 가야죠. 누나 스토리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한별이가 격려해줬어요. 방송 촬영 날, 저는 아버지 열쇠를 꼭 쥐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 작은 열쇠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어요. 하루에 3,000병씩 나가더라고요. 직원도 2명 더 뽑아야 했고, 더 큰 작업장도 알아봐야 했어요. 이제 정말 기업가 다 됐네요. 윤치수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문득 서윤이가 그리워졌어요.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몰랐거든요. 딸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별이가 말했죠. 누나,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 힘들 때 남아주는 사람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윤치수와 한별이야말로 제게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였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번호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나경이었어요. 언니,
방송 봤어. 완전 대박이야.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예전과 똑같이 밝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연락 안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지냈어? 나야 그냥 지내지 뭐. 그보다 언니 진짜 대단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심장이 꽁꽁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두 번째는 박민재였어요. 다연아, 정말 축하해. 서윤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 서윤이가? 응. 방송 보더니 엄마 자랑하더라고. 만나고 싶다고 해. 서윤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더라고요. 왜 하필 지금이지? 세 번째는 윤숙자였어요. 다연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자. 편하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았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서윤이와 3년 만의 재회였거든요. 카페에 도착하니 나경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서 브이로그를 켜는 거예요. 언니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언니가 방송에도 나오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신나게 떠들더라고요. 나경아, 잠깐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왜? 좋은 일인데. 그때 서윤이가 들어왔어요.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살짝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어른스러워졌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3년 동안 아이 곁에 없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서윤아, 많이 컸네. 응. 엄마도 달라진 것 같아. 우리가 어색하게 대화하는 사이 윤숙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다연아, 이제 정말 잘 됐구나. 우리도 다시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어. 어머님 말씀은 서윤이도 엄마 없이 자라는 게 힘들어해. 그리고 사업도 혼자 하기 어렵잖아. 우리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경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언니 혼자 하기엔 너무 버거워 보여.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편하게 지내자는 말 속에 지분이나 안분에 대한 기대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가며 해야 하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나경이는 여전히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어요. 시청자들도 궁금해할 거야. 가족들이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인생이 누군가의 콘텐츠가 되는 게 싫었거든요. 카메라 좀 꺼줄래? 왜? 좋은 얘기인데. 저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예전 외상장이었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게 뭐야? 나경이가 의아해했어요. 제가 무너졌을 때도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김순자 아주머니, 이철수 아저씨, 윤치수 어르신, 한별이.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윤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니? 어머님들은 제가 성공했을 때만 가족이라고 하시잖아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서윤이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지만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경이가 카메라를 내려놨어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윤숙자는 차를 마시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다연아, 그래도 우리가 서윤이 친할머니고 아빠잖아. 윤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서윤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이 일은 따로 얘기해요. 하지만 제 사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만남을 제안했어요. 회사 근처 한정식집이었죠.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싶었거든요. 윤치수와 한별이에게 부탁했어요. 뒤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나, 정말 괜찮겠어요? 한별이가 걱정스러워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약속 시간에 윤숙자, 박민재, 나경이가 왔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저는 미리 준비한 봉투 3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나경이가 물었어요. 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서윤이 명의 교육신탁 설정서예요. 독립수탁자가 관리하고 용도는 고등학교와 대학 학자금으로만 제한됩니다. 박민재가 놀라더라고요.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입니다. 서윤이 교육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두 번째 봉투였어요. 면접교섭과 양육에 관한 협의안이에요. 서윤이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호 간섭이나 비방은 금지합니다. 추후에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에요. 윤숙자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는 거 아니야? 격식이 필요해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나경이 카페 관련 보증 채무 상환 내역서예요. 이미 다 갚았고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어떤 보증도 서지 않을 거예요. 나경이가 당황했어요. 언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필요해요. 이미 한 번 당했거든요. 저는 황동 열쇠를 봉투 위에 올려놨어요. 서윤이의 권리는 지키겠습니다. 엄마로서 당연한 의무니까요. 다만 제 삶과 회사에 대한 간섭은 여기서 끝입니다. 윤숙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인데 그건 너무 차갑지 않니?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자격은 남아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다연아. 박민재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민재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박민재는 끝내 말문이 막혔어요. 3년 전 그때처럼 또 회피하더라고요. 나경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이번엔 카메라를 켜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겠죠. 이건 너무 일방적이야. 윤숙자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있을 때 가족 대접해 주셨으면 지금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윤숙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박민재도 어정쩡하게 따라 나갔고요. 나경이만 자리에 남아서 멀거니 앉아 있더라고요. 언니,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제 각자 인생 살자. 나경이도 결국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윤치수와 한별이가 다가왔어요. 누나, 정말 잘했어요. 한별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윤치수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황동 열쇠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 작은 열쇠가 정말 많은 문을 열어줬거든요. 창고 문도, 새로운 사업의 문도, 그리고 제 마음의 문도 말이에요. 2025년 봄이었어요. 서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3개월 만이었죠. 엄마, 나 용돈 모았어. 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슨 선물? 비밀이야. 대신 국밥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10살짜리가 용돈 모아서 밥을 사겠다니.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약속 장소는 동네 허름한 국밥집이었어요. 서윤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의젓해진 모습이었죠.
엄마, 여기 앉아. 국밥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 그 향. 대파 기름 말하는 거야? 응.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가 만든 거라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 한다니. 국밥이 나왔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대파를 송송 썰어서 넣었어요. 파의 향이 김과 함께 올라오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파를 좋아하네. 아빠가 그러셨거든. 대파는 기름이자 향이라고.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있는 말이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별이었죠. 누나, 대박. 대형마트 세 곳에서 입점 제안 들어왔어요. 서윤이가 신기하게 봤어요. 엄마 유명해지는 거야? 그런가 보다.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유명해질 거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뭘로? 아직 모르겠어. 근데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서윤이가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엄마 생일 선물. 열어보니 작은 황동 열쇠고리였어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열쇠를 본떠서 만든 거였죠. 이건 엄마만의 행운의 열쇠야.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가 진짜 제 가족이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새 열쇠고리를 보니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무너졌을 때 남아준 사람들. 윤치수, 한별이, 그리고 서윤이.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열쇠 대파 기름 병이 노을빛에 반짝였죠. 작은 황동 열쇠 아이콘이 유독 빛나 보였어요.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결국 남아준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 열쇠는 처음부터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건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제 서윤이에게도 그 마음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 남아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윤치수와 한별이와 함께 더 큰 꿈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윤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고요. 대파를 썰며 생각해요. 향은 가장 진실한 기억을 남긴다고 했던 아버지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떠나도 향처럼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선택하고 끝까지 남아주기로 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